안녕하십니까. 조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9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29번 문제를 보세요. 쓰레기 이송 방식에 따라서 가동 확역자를 분류할 때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확역자 방식은 그랬어요. 자, 가동 확역자를 분류했을 때 지금 확역자의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고정 확역자와 가동 확역자를 횡방향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가동 확역자를 전후 왕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고정 확역자와 가동 확역자를 횡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가동 확역자를 전후로 왕복 운동을 시킨다는 게 특징. 비교적 강한 교반력과 이속력을 갖고 있으며 확역자의 눈이 메어짐이 별로 없다는 이점이 있으나 낙진량이 많고 냉각 작용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출처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서 매치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고정 확역자와 가동 확역자를 횡방향으로 배치를 하는데 가동 확역자를 전후 왕복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병렬 요동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코크스나 목탄 등이 고온으로 될 때 빨간 짧은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것으로 휘발 성분이 없는 고체 연료의 연소의 형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불꽃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짧은 불꽃이라는 것은 거의 불꽃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상에서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표면 연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연소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놓는 게 분해 연소잖아요. 분해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연료 중에서 착화 온도의 대략적인 범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목탄은 320에서 370도씨, 중류는 430에서 480이 아니고 풀이해 보시면 550에서 580도씨 정도. 자, 수소는 580에서 600도씨, 메탄은 650에서 750도씨 정도의 착화 온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2번을 보겠습니다. 벙커 CU에 2.5%의 S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건조연소 가스량 중에 SO2%는 단 공기비가 1.3, 이론 공기량은 12S미터의 삼성 per kg. 자, 이론 건조연소 가스량은 12.5 S미터의 삼성 per kg. 그리고 황성분은 95%가 연소되어서 SO2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건조 연소 가스량을 기준으로 해서 아황산 가스의 양을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기비가 주어졌으니까 건조 연소 가스량은 GD가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면 식을 우리가 한번 세어보면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가스량 GD분의 자, 아황산 가스량이라는 것은 0.7S죠. 0.7S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ppm으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곱하기 얼마죠? 10의 6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GD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이론 공기량과 이론 가스량이 나와 있으니까 M-1 A0 플러스 GOD로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론 가스량에 과잉 공기량을 더하면 실제 가스량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과잉 공기량인 게 M-1 A0가 과잉 공기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M이라는 공기비가 1.3, A0라는 이론 공기량이 12S미터의 삼성 per kg, 그리고 GOD,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 12.5 S미터의 삼성 per kg. 따라서 실제 건연소 가스량은 16.1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죠. 그 다음 0.7에서 S의 함량이 2.5%입니다. 따라서 0.025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0.11%가 나왔어요. 여기서 0.7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아황산가스는 S 플러스 O2에서 SO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32kgS가 연소하면 최적으로 22.4S미터의 삼성의 아황산가스량이 나와요. 그래서 아황산가스량은 32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을 하면 0.7S에 대한 값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S미터의 삼성 per kg인데 0.7S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0.7S를 아황산 가스량 대신에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분석, 고체와 액체에서 원소 분석으로 나타냈을 때 CO2량은 1.867C, 아황산가스량은 0.7S.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빨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기가스의 송풍기에서 1000S 미터의 삼성 퍼미니체의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 장치의 압력 손실은 250ml H2이고 송풍기의 효율이 65%라면 이 장치를 움직이는 데 소요되는 동력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압력 손실 mili H2O 곱하기 가스량 Q 미터의 삼성 per 세크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여율 있으면 여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Q의 시간 단위와 배기의 시간 단위가 일치가 돼야 돼.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가 세크거든요. 그럼 Q는 무조건 세크를 넣어야 돼. 아시겠죠? 이 내용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압력 손실이 250ml H2O 곱하기 가스량이 지금 얼마죠? 가스량이 1000S 미터의 삼성 per minute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이 지금 65%니까 0.65 그리고 알파 여율은 문제 조건에서 없어요. 그럼 생략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을 고치기 위해서 1분은 60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보정해주면 가스량이 세크로 바뀌었죠.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시면 답안이 나오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PS나 HP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PS와 HP가 가지는 계수가 75예요. 그래서 배기 대신에 75를 대입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PS나 HP의 값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유류 연소 번호는 유류 연소라고 그랬으니까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번호가 되는 거죠. 자, 화염의 형식은 가장 좁은 각도의 긴 화염입니다. 그리고 유량 조절비는 1대10. 그리고 1대10이라고 하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유량 조절비가 1대10이라면 가장 넓죠. 뭐가 있어요? 고압 기류식 또는 고압 공기식. 그죠? 자, 그리고 제강 용평로, 연속 가열로, 유리 용해로 등의 대형 가열로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대10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도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고압 공기식 또는 고압 기류식. 답안이 정답.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35번에 보시게 되면 유동층 연소에서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층의 높이를 변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층 내에 연료 비율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아니고 유동성 있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 공기 분사판을 분할해서 층을 부분적으로 유동시킵니다. 분할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유동체를 몇 개의 셀로 분할을 해서 부하에 따라서 작동시키는 수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분할을 해서 작동시키는 수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한 개를 우리가 뭐 변화시킬 건지 작동하는 걸 두 개로 작동할 건지 세 개로 작동할 건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번이 정답이죠. 연료 비율을 유동성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에 보시면 탄소가 80%, 수소가 15%, 산소가 5% 조성을 갖는 액체 연료의 CO2 max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는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CO2를 계산하는 조건에 보시게 되면 가스량 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1.867이죠. CO2는 1.867C, 원소 분석에서 아황산가스는 0.7S. 그러면 CO2 max라는 것은 공기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론 건전사 가스량 중에 GOD, 건조가스량 중에 GOD, 이론 건전소 가스량을 기준해요. 공기비가 들어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CO2량이라는 것은 1.867C, 그죠? 퍼센트는 곱하기 100.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먼저 GOD를 찾아냅니다. 자, GOD라는 공식은
이론가스량이니까 이론 공기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이론 공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항상 필요하죠.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 그럼 여기서 탄소 자리에 80%니까 0.8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수소 자리에 15%니까 0.15를 대입해요. 그리고 산소 자리에 5%니까 0.05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없으니까 S는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이 10.9458 S미테이 삼성 per kg이 나오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론 공기량 자리에. 그리고 H가 15%니까 0.15, 산소가 5%니까 0.05, 질소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OD가 10.1408 S미테이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GOD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CO2량은 1.867C, C라는 값이 80%니까 0.8을 대입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4.73%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CO2 1.867C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CO2라는 것은 탄소가 연소가 되면 발생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12kg일 때 22.4S 미테일 삼성의 CO2가 나와요. 그래서 CO2량은 12분의 22.4. 그래서 1.867C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소 분석으로 계산했을 때 CO2는 1.867C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0.7S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체는 최적이니까 개수로 나타내니까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 1몰이 공기비 1.1로 연소했을 때 등가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등가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등가비라는 것은 공기와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공기비가 주어지고 등가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공기비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느냐면 등가비 0.8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비와 공기비는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면 메탄의 고위 발열량이 9,90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라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기체에서 저위 발열량은 기체를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기체에서는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메탄을 완전 연소시키면 EO2는 CO2 플러스 EH2O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기체에서는 480이 들어가죠. 반면에 고체하고 액체에서는 600이 들어가고 9H 플러스 W가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체하고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죠. 고체하고 액체. 반면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고위 발열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H2O량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시에서 발생된 H2O의 개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위 발열량이 지금 9,900kcal per S미터의 삼성 마이너스 480 곱하기 발생되는 H2O의 개수 2몰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8,94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저위 발열량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기체에서 저위 발열량과 고체 액체에서 저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공식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9번 액화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성 성분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액화천연가스라는 것은 뭐죠? LNG죠, LNG. 따라서 LNG의 주 성분은 메탄이 돼요. 반면에 액화석유가스라는 LPG가 있죠. LPG의 주 성분은 뭐죠? 프로판과 부탄.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소가 40%, 메탄이 20, 프로판이 20, CO가 20의 부피 조성을 가진 기체 연료 1S미터의 삼성을 공기비 1.1로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완전 연소를 시켜요. 수소가 완전 연소됐을 때 차지하는 값이 40%,
메탄은 20, 프로판은 20, CO는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이론 공기량 곱하기 공기비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기량 A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A는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산소의 개수에서 0.21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수소는 산소의 개수가 0.5개인데 수소의 함량이 40%니까 0.5 곱하기 0.4 플러스 메탄은 산소가 2개인데 20%를 차지하죠. 2 곱하기 0.2 프로판은 5개 5 곱하기 0.2 CO는 0.5개 0.5 곱하기 0.2 자, 이게 산소량이죠. 여기에 0.21을 나누면 이론 공기량이 됐어요. 이 이론 공기량 값에다가 이론 공기량의 값에다가 공기비 M을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실제 공기량 A. 다시 말해서 8.91 S미터의 삼성이라는 실제 공기량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집진 장치로 함진가스를 처리할 때 입자의 겉보기 고유 저항이 높을 경우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겉보기 고유 저항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죠? 역전리 현상이죠. 자, 우리가 정상 범위를 보시면 효율이 가장 우수한 정상 범위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가 정상 범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0의 4승 옴센치 이하가 되면 재비산 현상. 자, 그리고 10의 11승 옴센치 이상이 되면은 역전리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전리 현상을 묻는 거예요. 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황산가스의 조절제를 투입한다. SO2 맞습니다. 처리가스의 습도를 높게 하죠. 그리고 탈진의 빈도를 늘리거나 타격 강도를 높여. 다시 말해서 집진판에 붙은 입자를 빨리 떨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암모니아를 조절제로 주입하고 건식 집진 장치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재비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비산 방지책입니다. 자, 그리고 건식을 사용하면 건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습식을 사용을 해야지 재비산이나 역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각 집진 장치의 유속과 집진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집진 장치 중에 전기 집진 중에서 건식입니다. 재비산 한계 내에서 기본 유속을 정한다. 그래서 건식은 항상 재비산이 발생합니다. 벤츄리 스크래버와 제트 스크래버는 기본 유속이 작을수록 집진율이 크다고 하는데 클수록 집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벤츄리 스크래버는 목 부분의 유속이 60에서 90m/s로 제일 빠른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력 집진 장치와 여과 집진 장치는 기본 유속이 작을수록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원심력 집진 장치는 적정 한계 내에서는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높은 반면에 압력 손실이 높아지죠. 여기서 입구 유속이 빠를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선의 기류에 입자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구의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적용 방법에 따른 충전탑과 단탑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충전탑과 단탑은 물을 사용하는 세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들입니다. 포말성 흡수액일 경우에 충전탑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자, 포말성은 거품을 발생시키는 경우죠. 자, 그리고 납은 흡수액에 부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단탑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부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충전탑을 사용할 수 없죠.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 우려될 경우에서는 충전재 손상이 예상되므로 단탑이 유리하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충전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 시 용매에 의해서 발생되는 용해열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서는 냉각 오일을 설치하기 쉬운 충전탑이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라번에는 충전탑이 냉각 오일을 우리가 설치하기가 유리한 게 아니고 단탑이 되니까 단탑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 함유량이 A인 배출가스에서 C만큼 제거시키고 B만큼 통과시키는 집진장치에서 효율 산출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는 효율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통과율이죠. 그 두 개의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A라는 입구 농도가 있어요. B라는 출구 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제거된 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여러분들 효율 산출식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통과되는 값이 뭐죠? 통과되는 값은 B만큼. 그럼 통과율을 나타내면 처음의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처음의 값이 뭐죠? A. 그래서 B 나누기 A 곱하기 100은 통과율이 되는 거죠. 지금 효율 산출식을 물었으니까 통과율 산출식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효율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통과율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효율은 제거된 값 C를 처음의 값으로 나눠줘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것은 B 플러스 C죠. B와 C를 합치면 A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라는 것은 A에서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나 나번이나 라번은 효율을 나타내는, 제거율을 나타내는 값인 반면에 답은 통과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판형 전기 집진장치의 집진판 사이의 간격이 10cm, 가스의 유속이 3m/s, 입자가 집진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4.8cm/s일 때 청류 영역에서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이론적인 집진극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기 집진기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집진극이 있어요. 또는 집진판이라고 하죠. 그럼 중간에 뭐를 집어넣죠? 방전극. 자, 이렇게 넣는데 지금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를 D라는 직경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반면에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R이나 S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서 S는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집진판 사이의 간격이 10cm예요. 그래서 S라는 것은 10cm에서 2로 나눠주는 5cm, 다시 말해서 0.05m가 S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값을 계산했을 때 집진기의 길이 L은 W라는 이동하는 속도분의 유속 곱하기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유속이라는 것은 3m/s, S는 계산했죠. 0.05m. 이동하는 속도는 4.8cm/s니까 0.048m/s라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3.13m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S라는 집진극과 방전극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리고 46번 섭식 타랑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섭식이라는 것은 물을 사용을 해서 황을 타랑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반응 속도가 빨라서 SO2의 제거율이 높다. 근식에 비해서 섭식은 반응 속도도 빠를 뿐더러 아황산가스, 가스의 제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가스의 온도가 낮아서 제가열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한 가스의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장치의 부식이 위험이 있죠. 왜 그러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의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장치에 부식이 되지 않게끔 노즐 온도 이하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상 부상물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고 보수가 어려우며 공정의 신뢰도가 낮다고 그랬어요. 자, 부산물의 회수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가 쉬워요. 장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섭식은 장치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또 높죠. 그래서 공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 염화수소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염화수소라고 하면 HCl을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가번에 보면 누벽탑이나 충전탑, 스크래브 등에 의해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액분산행 흡수장치예요. HCl은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액분산행 흡수장치를 이용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염화수소 농도가 높은 배기가스를 처리하는데 관외 냉각형 염화수소 농도가 낮을 때는 충전탑 사용이 권장된다. 그리고 답은 염화수소의 용해율이 크고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면 염화수소의 분압이 상승하므로 완전 제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서는 충분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 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염산은 부식성이 있어서 장치는 플라스틱, 유리 라이닝, 고무 라이닝, 폴리에틸 등을 사용해서 안 되며 충전탑, 스크래버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미스트 캐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염산은 부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부식성이 있어서 장치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유리 라이닝, 고무 라이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충전탑이나 스크래버를 사용할 경우에 미스트 캐쳐,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지 바지죠. 먼지 바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8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불화수소를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향유로 접속시켜 87% 흡수시키는 충전탑의 흡수율을 99.5%로 향상시키기 위한 충전탑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전탑의 높이라는 것은 NOG 곱하기 HOG예요. NOG라는 것은 총관리동 단위수, HOG라는 것은 총관리동 단위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효율 두 개만 나와 있어요. 그럼 효율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뭐죠? NOG입니다. NOG. 따라서 첫 번째 효율일 때 NOG, 두 번째 효율일 때 NOG. 그러면 첫 번째 효율과 두 번째 효율로 변화된 값을 이용해서 NOG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NOG와 HOG, H는 어떤 관계? 충전탑의 높이와 총관리동 단위수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NOG의 변화만큼 충전탑의 높이도 변화가 온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값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이 분모에, 변화된 조건이 분자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OG가 몇 배가 됐어요? 2.6배가 됐어요. 그러면 2.6배가 됐으니까 따라서 충전탑의 높이 H도 당연히 2.6배가 되는 거죠. 왜? H는 NOG 곱하기 HOG에서 자, 여기서 H와 NOG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원심력, 송풍기를 찾으시오 그래요. 자,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 장소의 제약이 적고 고온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며 압입 송풍기로 주로 사용되고 효율이 좋고 적은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설치 장소의 제약이 적다고 그랬어요. 왜? 구조가 간단하니까 장치도 적겠죠. 그리고 고온고압 대용량으로 적합하고 그리고 압입 송풍기 그리고 효율이 좋고 적은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보 송풍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중력 집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입자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들은 침강이 되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가벼운 것들은 침전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전처리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서 중력에서 집진 효율 향상 방법을 보는 겁니다. 자, 침강실의 입구폭을 작게 한다고 그랬어요. 입구폭을 작게 하면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장치 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침강실의 가스 흐름을 균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흐름이 없게, 그리고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의 유속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처리가스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일단 장치에 입자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는 낮게, 길이는 길게. 다시 말해서 자, 집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를 반을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처음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입자들끼리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해서 입자가 커지면 가라앉겠죠. 자, 그리고 길이를 2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치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때요? 한 개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통과하는 게 길이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높이는 2분의 1배로 줄어들고 길이는 2배로 늘어났으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미립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죠. 틀리게 설명된 것은 가번. 가번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입구폭을 작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